네, 마켓 인사이드 저희가 제목을 11월엔 오를까라고 잡아봤는데요. 정말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떤 전망이 필요한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이 1900선을 회복해주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저점이 좀 낮아지는 분위기거든요. 네. 바닥권 과연 어느 정도에서 설정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이제 많은 질문이 11월엔 오를까라는 질문보다는 예. 하단은 어디냐라는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단은 한 1800선이 강하게 좀 지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리먼 사태 이후에는 PBR 자체가 그 디스카운트하는 PBR 0.8배까지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 한 5년간 1배 수준에서는 상당히 좀 강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스 사태 그리고 미국 신용 등급 강등 그리고 유로존 재정 위기 등 뭐 이러한 경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PBR 1배 정도는 항상 강하게 지지하는 이런 모습이었고 지금 지수대에서 1배를 설정하면 180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1805 정도 나오기 때문에 1800선에서는 가장 좀 이제 지지력이 강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저희가 9월 말에 4, 4분기 전망하면서 하단은 한 1820 정도로 올렸고 상단은 뭐 올라가봤자 2100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11월에는 어떤 뭐 급등락 가능성보다는 뭐 이런 기간 조정 내지는 좀 횡보 양상 계속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주변에서 오를까라는 질문보다 내려도 어느 정도에서 좀 지지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계시다는 거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이 부재하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렇다면 11월 시장에서는 어떤 변수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어닝 시즌의 중반부라는 점이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10월 장이 안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3, 4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3, 4분기는 Q3 되면 시장이 간다라는 점에서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올랐는데 막상 Q3 하고 나서는 그만큼 뭐 그런 어떤 기대만큼의 그런 효과는 없다라는 점이 좀 지배적이었고 10월에 가장 시장을 짓눌렀던 건 아무래도 어닝 시즌에 따른 이런 실적 하향에 대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한 50%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중후반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상반기에도 실적이 많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평균 그렇죠. 한 12% 됐고 지금 이미 한 12% 정도가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하향 조정은 이미 한 일단락이 됐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 때문에 더 빠질 이유는 좀 없지 않느냐. 그러한 점은 좀 다행스러운 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소형주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뭐 코스닥 지수가 500선을 하회한 이후에 다시 이제 회복하는 이런 모습인데 중소형주는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많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적 하향에 대한 압박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형주 좀 더 괜찮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닝 때문에 떨어질 이유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피 PER이 올해 기준으로 하면은 한 9.5배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하면 8.1배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기서 밸류에이션이 뭐 더 올라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대형주 이 거래소 쪽은 실적 압박에서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나겠지만 중소형주 쪽에서는 코스닥 특히나 이쪽 시장에서는 실적의 압박에 조금 시달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중요한 것이 환율입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1,100원 선을 하회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지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최근에 이제 관심이 가장 많은 게 원달러 환율의 그렇죠. 하락입니다. 최근에 한 2, 3일 정도간 1090선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좀 안도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1090원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 나타내고 연말에는 이거보다 조금 오른 뭐 한 1100선에서 마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 현재 환율에 대한 영향이 어떤 뭐 외국 자본이 계속 들어와서 환율이 하락한다라기보다는 뭐 중공업체라든지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그동안 좀 기다렸다가 최근에 좀
이거를 터는 과정에서의 문제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11월 초까지는 하방 압력이 좀 더 강하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여전히 좀 유로존의 리스크 그리고 선진국에 대한 리스크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선에서 1,090원 이하로 뭐 내려가서 뭐 1,050원이 되던가 뭐 그런 일은 좀 없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증시의 영향은 따라서 좀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한다면 좀 중립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신 것처럼 저희가 또 중국의 정권 교체와 맞물려서 중국 특집을 준비합니다. 11월 중국의 정권 교체 그리고 미국에서도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대외적인 변수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 뭐 표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1월에는 이슈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6일에는 대선이 있고요. 8일에는 18차 인민대표회의 그리고 뭐 늘 있는 옵션 만기 금통이 있고 12일 넘어가면서 이제 유로존 쪽에 이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크고 굵직굵직한 이슈인데 이게 당장의 급락을 나타낼 만한 그러한 이슈들은 사실은 없다라는 점이 가장 좀 중요하겠고 유로존의 상황들도 여전히 이제 좀 그리스가 좀 불투명하지만 결국에는 2년 연장을 해주고 스페인의 뭐 채권 만기도 10월에 그렇게 걱정을 했지만 쉽사리 이제 롤오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시장에 대한 급락을 예상하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이슈가 터지지 않은 다음에는 이러한 좀 횡보장세 여전히 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긴 하지만 이 불확실성이 중장기적인 이러한 이슈지 어떤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외국인들의 시각 전환은 어떤 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가능할지 외국인들의 복귀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외국인이 뭐 오늘 이제 순매수로 잠깐 돌아섰으니까 한 7영업일 정도 순매도를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네. 올해를 전체를 놓고 좀 보시면 1월에서 3월에 10조 샀고요. 4월에서 6월에 다시 5조 팔았고 그 다음에서 7월에서 9월에 9조 원 샀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엄청 샀다가 엄청 팔았다가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10월 들어서 1.2조 순매도 하면서 이게 들어왔던 게 전부 다 9조 들어왔던 게 나가는 게 아니냐. 상반기 같은 이런 모습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말까지 외국인의 그런 스탠스는 크게 변동은 없을 거다. 네. 조금씩 빠져나가겠지만 좀 중립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9월 동시만기에서 좀 찾으셔야 되는데 외국인 차익 매수 상당히 많이 했는데 9월에 안 털고 롤오버 대부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연말 배당 노린다는 얘기고요. 연말을 배당을 노린다면 연말까지 털 이유 없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 글로벌리하게 저금리 기조 계속되고 신흥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유인을 사실 좀 찾기 힘들다. 그리고 환율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이미 환차익 다 얻어냈으니까 연말에 좀 불안하면 지금 외국인 다 털지 않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금방 앞서 말씀드린 뭐 배당에 대한 영향 그리고 예. 금리에 대한 영향 때문에 굳이 그렇게 급하게 나갈 필요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Q3 시행 이후에 그 뭐 언제 들어올 거냐 결국에는 미국 경기 지표가 개선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고 어느 정도 주택 경기나 이제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이제 ISM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 그리고 실업률이 나올 텐데, 이러한 지표들이 좀 개선되면, 최근에 좀 영국계들이 좀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미국계 자금 중심으로 해서 좀 상쇄적인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11월 증시 전망해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말씀을 좀 종합해보자면은, 큰 악재도, 그렇다고 해서 큰 호재도 없이 횡보 조정 국면을 좀 이어갈 것이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투자 전략은 세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업종군이 유망할까요? 결국에는 뭐 전략 금방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 그렇다면은 뭐 투자 전략 업종 펼쳐놓고 봤을 때도 어떤 하나의 업종을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좀 이제 좀 펼쳐놓고 좀 지수에 따라가는 이런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점이고 10월에는 저희가 내수주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내수주 많이 담고 계셨는데 그거에 대한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게 낫고 최근에 또 수출주에 대한 뭐 금방 원달러 환율 이런 것 때문에 고민 때문에 수출주 많이 빠졌고 그래서 수출주 비중 많이 줄여놨는데 예. 과도하게 빠졌죠. 그러니까 그런 납폭과대 업종들은 조금 싫으시고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빼놨던 거는 조금 싫으셔야 되고 수출주 같은 경우에 그동안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을 줄이는 이러한 전략이 가장 좀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유가는 어느 정도
별로 얘기 없이 이제 안정적이고 환율에 대한 이런 영향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뭐 항공주나 여행주 이런 쪽은 아무래도 특수를 누릴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 계속 좀 괜찮았던 이러한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하시고 많이 빠진 종목은 좀 가져가시는 수출주는 좀 가져가고 내수주는 좀 빼는 이러한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과 함께 11월 증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